afternoon. Last year in Seoul, President Park welcomed me to the Blue House. Today it's my pleasure to welcome her back to the White House. 나는 박 대통령을 Madam 백악관으로 President, 환영하고 during your 있습니다. last visit, here you 대통령님, addressed a joint session of 지난번 여기 Congress. 왔을 때 그 미의회 합동연설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최고의 그런 친구에게만 제공되는 영예입니다. 우리 양국의 개국문헌, 즉 미 독립선언서, 한국의 헌법이 우리 국민들에게 같은 단어로 추구하고 있다. 즉 행복 추구권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미국인과 한국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행복을 추구해 왔습니다. 대통령님, 이번에 오셨을 때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양국민이 서로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피 흘리고 또 희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문은 미국인들, 특히 자랑스러운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박 대통령과 나는 우리 한미동맹의 미래를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안보,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재균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역할로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우리가 합의했듯이 양군은 공동의 능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방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필요한 능력을 강화하여서 한반도의 방어에 필요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또한 궁극적으로 전자권 전환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도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이번 여름에 북한의 무모한 그러한 휴전선에서의 행동으로 2명의 군인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결의를 가지고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 치아드립니다. 북한은 아마도 한국과 미국의 그러한 단결된 대응에 어떤 도발이라든지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박 대통령과 나는 우리 국가들은 절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은 의무를 준수해야 됩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한반도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비핵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국민들이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인권 남용에 대한 또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또 북한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박 대통령님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우리 행정부가 이란과 쿠바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우리 미국은 어려웠던 그러한 과거를 가진 국가와도 대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해해야 될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고집하는 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박 대통령께서는 훨씬 더 나은 전쟁이라든지 핵무기가 없는 통일된 한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미국은 그 비전을 지지합니다. 한반도 밖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이라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있는 국가 간에 좀 더 큰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환영합니다. 박 대통령과 아베 대통령과 나는 작년에 만나서 이런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박 대통령이 이번 달에 3자 정상회의를 가짐으로써 한국과 일본, 중국 간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무역에 관해서 우리는 한미 FTA에 관한 첫 청년을 검토하였습니다. 양자 무역이 증가하였고 또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할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미 FTA 시행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좀 더 신속하게 해결돼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 시행하고 계신 규제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양국 동맹이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발전이라든지 ISLTH라든지 그리고 또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그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협력은 새로운 지평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양국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의한 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이버 방어 관련해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가장 높은 차원, 다시 말해서 백악관과 청와대에서 긴밀하게 공조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 협정 타결이 바로 이 원자력, 즉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안전한 그 사용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국이 2020년 후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토한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한 것을 치아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파리 회의 전에 한국의 리더십이 전 세계 신흥 경제국에게 모범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건 그리고 세계 개발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퇴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였고 또 한국은 세계 보건 안보의 진정한 리더로 부상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빈곤 퇴출과 동남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또 전 세계 소녀 젊은 여성들의 교육과 보건을 진흥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Let Girls Learn이라는 캠페인이고 한국은 Better Life for Girls라는 이니셔티브입니다. 박 대통령님이 파트너십 감사드리고 또 우정 감사드리고 또 리더십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한미 동맹의 굳건한 동맹이 한반도의 안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아시아 태평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돕는 그러한 동맹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또 국가들의 존엄성과 번영과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remarks. 대통령님과 미국 I also thank you and the American people for the very warm welcome you've extended to me throughout my visit. Now, in today's summit, you and I discussed not only the Korea-U.S. alliance, but also issu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east Asia, and a shared global agenda. During the past 2.5 years, we've been able to creatively resolve such sensitive issues as the conditions-based transition 협정 개정 등 민감한 현안들이 모두 창의적으로 해결된 것에서 보듯이 한미 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보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 및 핵능력 고도화와 관련해 많은 점에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첫째,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각종 지역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우리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외교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3자 협력을 바탕으로 5자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며 한미 양국이 중국 등과의 협의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로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한미는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한반도의 당면 현안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두 정상은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와 평화 통일 과정에서 상호 조율된 대북 정책을 지속 추진해 가는 한편 평화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이러한 인식을 담아 오늘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 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한미 동맹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며 오바마 대통령님의 아태 재균형 정책과 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상호 시너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10월 말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 정부 간 동북아 평화협력 회의를 포함해서 후속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님은 지난 3년 반 동안 중단되었던 한일 중 3국 협력을 복원시킨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평가하고 2주 후 개최될 한일 중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러한 회의가 영내 양자관계 개선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양립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두 사람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대화 등 삼각 대화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영내 협력 강화의 새로운 통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내 평화와 안정은 영내 국가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상호 의존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님의 리더십 하에 최근 TPP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이미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한국과 미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협상이 타결된 만큼 우리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은 한미 동맹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회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한미 양국은 보건 안보, 사이버, 우주 및 북극 협력 등 21세기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우주 분야에서는 한미 우주 협력 협정을 조속히 타결해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이버 분야에서도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양국 대통령실 간 협력 채널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금년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기후변화, 개발협력, 유엔 평화유지 활동, 핵안보,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폭력적 극단주의 등 시급한 글로벌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은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All right, we're going to take a couple of questions. 네, 질문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셸 카즈스키 CNN 기자. Thank you.
감사합니다. 2016년 이제 그 민주당 후보들이 첫 번째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그 민주당 그 후보들의 논쟁에 대해서 얼마큼 보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제 그 부통령께서 이 선거에 참여하는데 이제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빨리 그 선거에 동참하는 것이 민주당 동료들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닌가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그 팔레스타인 쪽에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바스 대통령이 그 이러한 그 폭력을 규탄하고 또 그런 것을 중단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박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의 그 핵 프로그램과 지금 협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하였습니다. 만일 그것이 북한과 했다면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환영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이 그러한 협정에 어떤 책임을 준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The Democratic debate was taking 네, place 민주당의 그 토론이 some ball games. So there was a little bit of clicking back 게임하고 and 같은 forth. 시간에 그 시간대에 방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채널을 이쪽 저쪽으로 돌리면서 봤습니다. 조 바이든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능력 있는 우리 조 바이든 부통령께 그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토론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아주 훌륭한 그런 분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보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 즉 소수만을 위한 경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미국이 전 세계에 힘을 보여주면서 좋은 그런 그 어떤 그 군도 좋지만은 미국 내에 아주 탄탄한 경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과의 어떤 외교를 통해서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흥미롭게 이 토론에서 본 것은 물론 후보들 간에 뭐 큰 의견 차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각 후보마다 또 내 행정부가 했던 것과 다른 의견을 가진 후보도 있을 수는 있었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수를 위한 경제 그리고 또 미국의 국가 안보 가 중요하고 모든 그 도구를 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상당히 감명 깊게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미국인들이 선택해야 될 그러한 차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거 미국 시민으로서 투표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의견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각자 그 의견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통령도 다른 모든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그 폭력에 대해서 우리 모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예루살렘에서 그 시작이 됐지만은 지금 이 폭력이 점점 더 다른 쪽으로 확대되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그 방법으로 이 폭력을 규탄합니다. 특히 죄 없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을 규탄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인 그 법 질서를 유지하고 또 자신들 시민을 이런 칼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의 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믿는 것은 네타냐후 총리와 또 이스라엘에서 선출된 그 관리들 그리고 아바스 대통령 그리고 또 파워를 가진 모든 관리들이 이 그 어떤 선동적인 언어 이러한 것들을 낮추고 또 분노라든지 또 뭘 이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톤을 좀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웨스트뱅크와 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그
랜덤한 폭력은 more hardship. 더 고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또 더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 잘 공통으로 인식했으면 합니다. I don't think we can 나는 wait for all the issues 모든 문제가, Israelis and 즉 Palestinians 이스라엘과 to be 팔레스타인 settled. 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Try to tamp down the violence right now. 그 폭력을 지금 my views are 약화시키기 well 위해서, known 낮추기 that 위해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Over time, 아시다시피 the only way that 시간이 Israel is 가면서 going to be truly secure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안정되려면, 또 팔레스타인이 자신 자국민들의 열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나란히 평화롭게 안정되게 나란히 공존하는 것입니다. 케리 장관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전에는 많은 특사들, 클린턴 국무장관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진전이 없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나한테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박 대통령께 보낸 질문에 대한 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논의를 했고, 그 이란에 대한과의 우리의 협상이 북한에 어떤 교훈을 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국가는 미국에 대해서 많은 적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국가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란과 진지한 대화를 했던 이유는 이란 측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핵무기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박 대통령께서도 저와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이제는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원하고, 또 관계 개선을 원하고,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 어린 그런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테이블에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스처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엄격한 검증을 받을 것이냐, 즉 이란과의 우리가 했던 그것을 할 것이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협정을 깬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시점에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처럼 어떤 핵무기를 포기하는 그러한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가지도 않은 것이죠. I don't think that's what Secretary Kerry said. 케리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케리 장관이 말은 우리는 폭력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무작위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모두 이런 선동적인 언어라든지 표현들을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내에 3개의 주요 종교 중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존중을 하면서 어떤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만 그러한 케리 장관이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분위기, 즉 너무나 서로 간에 의심이 많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된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더 많은 이 오해가 생기고, 또 이 오해가 또 어떤 폭력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 수십 년간의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이란 핵 협상 타결을 보고 그것이 북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데는 미국과 또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또 그 협상에 참여한 나라들이 같이 애를 쓰면서 어떤 국제 공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그거가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 공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 러시아도 북한 핵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공조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란하고 북한하고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정말 핵을 포기하겠다 하는 그 진정성 있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적당한 비유일지는 모르지만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뭔가 북한이 내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핵을 포기하고라도 제재도 다 풀고 뭔가 경제 발전도 이루고 그런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어떤 진정성 있는 의지, 이것이 마음에 없다면은 국제 공조를 하더라도 이란과 같이 풀릴 수는 없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Who do you want to call on that, President? They all seem very 박 capable. 대통령께서 지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아일보 박민혁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토대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그 구상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지난 9월 중국 방문 때부터 이 조속한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임기 내에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두 분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주 보면 정이 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분은 이번이 4번째 정상회담이고 다자회의 때 자주 만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이 정말 정이 들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저는 정이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원칙이 있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한다. 그러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DMZ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었을 때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8.25 합의까지 이끌어냈는데,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거면 또 도발하면 또 보상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이고, 또 하나는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 기조는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8.25 합의를 어떻게 원만하게 앞으로 이행을 해 나감으로써 또 화해와 어떤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또 실천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하면 오히려 관계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원칙 없이 적당히 해갖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봤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원칙 있는 대응이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바탕이 됐다.
거기서부터 관계 개선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통일은 사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아까 그 회담에서도 독일의 예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독일 콜 수상이 한 10년 안에는 독일 통일이 될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3일 만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그게 언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을 해 나가면서 사실 뭐 지금 통일준비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실질적인 그런 그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또 동시에 이 통일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 또 그 세계의 그 여러 나라의 어떤 한국 통일에 대해서 좀 좋은 환경, 공감대를 이루는 환경, 그것이 그 지역을 위해서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나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잘 그 알리는 그런 노력,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통일 외교 노력을 앞으로 그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I was impressed the first time I met. 내가 첫 번째 박 대통령님을 만났을 때부터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서 계속 만나면서 그 대통령의 리더십 또 비전의 명확성에 감명을 받았고 우리 미국의 좋은 훌륭한 파트너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한국의 포괄적인 역할을 세계 무대에서 잘 주도해 나가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한미의 강한 동맹관계는 우리 두 사람의 그 우정 그리고 또 한국민과 미국민의 그런 강한 그 우정 때문에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캐롤리 기자. 감사합니다. 지금 미 행정부는 이란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 최근에 그런 미사일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추가적인 그런 그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미사일 시험 그리고 또 이란의 행동의 이 시리아 이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계신지요? 이미 수십억 달러를 그 핵딜로 가기도 전에 이란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그 군사 협정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이 앞으로 또 시리아에서 어떻게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지요? 그리고 클린턴 장관이 또 이 그 TPP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 대통령님 최근에 그 북경에서 러시아와 중국 지도자와 함께 섰습니다. 그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이 질문은 내가 좀 적어야 되겠습니다. 이란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군, 힐러리 클린턴. 네. All right, let's see if I can take these in turn. 네, 하나하나 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Iran has often violated 이란은 some of the prohibitions 여러 번 surrounding missile testing. 미사일 시험에 관한 그 의무를 Our position, 위반한 경우가 with 있습니다. respect to UN 결의안 그리고 제재 조치에 대한 그런 입장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이란 그 핵 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분명하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란 핵 딜은 특정한 문제 해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딜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딜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란의
그 압력을 국제사회를 통해서 가해야 될 것이고 또 양자적인 그런 채널을 통해서라면 또 양자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란에게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를 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 지역 그리고 세계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쪽에서 완전히 그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시리아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5년간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러시아의 시리아 해결의 전제가 지금까지도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은 무엇이냐면 그냥 무기하고 돈을 아사드한테 보내겠다. 그러면은 아사드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갈등 요인을 다 없앨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헤즈볼라가 와서 어떤 군사적인 갈등을 일으켰죠. 그것도 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또 보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 대부분의 시리아 국민들의 눈에는 정통성이 없는 정권을 지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슬 쪽에 아이슬 퇴치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전력을 배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환을 새롭고 새로운 정부, 시리아 내의 새로운 정부로 전환할 수 있게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이란과 시리아 또 이란과 러시아 그리고 터키 그리고 걸프 국가 또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함께 앉아서 어떤 정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인도적인 그러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통일된 그 시리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유일하게 이해하는 것은 서로 이해에 도달한 것은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유사한 영토를 그 봉해 항공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견이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시리아 내에서의 전략, 또 시리아 내에서 시행하는 원칙이 다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년간 했던 그대로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아사드 제재를 정권을 지지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고 우리는 아이스를 퇴치시키고 또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퇴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그 내전 거기 시리아의 내전은 지금 전 외국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세력들이 들어와서 극단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시리아로 다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또 정통성이 있는 그러한 정권 그리고 포용적 있는 그러한 그 정권이 시리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에 있어서는 그 러시아와 우리가 아주 분명한 이견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 대화를 하면서 러시아가 그 뭐 폭탄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시리아의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 무역에 관해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힐러리 클린턴한테 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오랜 캠페인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그 어떤 그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다 코멘트는 아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후보들이 자기 자신의 비전과 또 자신의 플랫폼을 가지고 후보로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토론을 하면서 과거 내가 말하는 것에 그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 95%는 다 그 동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국가의 비전이 중산층이 탄탄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민이라는 것이 미국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믿음. 또 사람들이 공정하게 또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이러한 비전, 내가 쌓은 그런 민주당이 가진 비전은 아마도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어떤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무역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제가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캐롤이 다 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그 무역 협정은 내가 약속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진 그러한 무역 협정이 바로 TPP입니다. 아동 노동이라든지 또 강제 노동이라든지 이러한 아주 오래된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우리가 아태 지역에서도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다루고 있고 또 시행력이 있는 협정이고 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이것이 그 미국에서는 이 지적재산권 혁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공정하게 다루어지고 또 시장을 개방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미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세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많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와서 자신들의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TPP의 회원국들을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관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만을 들더라도 10, 20, 30, 40%의 관세를 미국의 상품 서비스에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협정을 통해서 이 관세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혜택인 거죠. 그래서 이 논의를 이 의회에 가서 의회가 검토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일단 이 딜을 잘 읽어본다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다른 모든 국가들이 높은 기준을 갖게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 또 다른 근로자들이 공평한 그러한 경쟁 환경에서 싸워서 강제 노동이라든지 저임금이라든지 이러한 불공평한 환경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는 아주 강력한 환경 규제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낮으면 안 되겠죠. I think what we'll be doing is we'll review as we have in the 우리는 past. 과거와 마찬가지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유엔 결의안을 위반을 했는지 검토를 할 것이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What I've been very clear about from the 제가 outset 분명하게 is 처음부터 that 말씀드렸던 것은 eliminating 우리가 or suspending effectively sanctions 제재 조치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유보하는 건데 만약에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위반을 한다면 다시 제재 조치를 부과할 것입니다. 탄도미사일, 인권 침해, 또 테러,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이건 일방적인 미국의 제재 조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국제적인 그러한 유엔 결의안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하도 길게 말씀하셔갖고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말씀 듣다가. This is what happens when I get 3 or 4 맞다. questions. 네, 전승절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국 시 주석 지도자하고도 얘기하고 또 러시아의 지도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북한 핵이 이 지역에 동북아에 더 나아가서 세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가
이거는 반드시 그 공조를 통해서 힘을 합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또 그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핵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에서 또 유라시아까지 전부 이렇게 또 중국으로 다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성장을 경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딱 가로막고 있음으로 해서 이 지역에 갖고 있는 큰 그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다 공감을 하고 어쨌든 그런 쪽에 좀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TV 윤석이 기자입니다. 먼저 버락 오바마 대통령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한미 동맹 관계의 균열을 우려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어떤 의미가 됐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미국 방문을 통해서 새로운 협력의 새로운 지평, 뉴 프론티어를 열어가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나는 우리 관계에 전혀 틈이 없다고 봅니다. ROK relationship 한미 is 관계는 stronger than it's ever been. 그 어느 The alliance 때보다도 is 강하다고 on firmer 봅니다. footing than 한미 it's ever been.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토대 위에 있습니다. Across the spectrum of issues, military, 여러 가지 문제다 economic,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people to people, 경제, 또 scientific, 국민 대 국민, development, 과학, 개발, global issues. 글로벌 문제. We have excellent relations with the government.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도 Our 훌륭한 communications 관계를 is 가지고 strong.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vision, 상당히 잘 되고 a 있고, continued robust 아주 alliance, 지속적인 아주 탄탄한 that 동맹이라는 비전, 그리고 어떠한 is 비상사태에도 not just, 그 잘 대처할 수 give lip service 있다는 to, but we 것은 invest in 그냥 말로만 on 하는 ongoing 것이 basis.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Our 그것에 vision 투자를 of 하고 있습니다. What we need to do to see improved relations with the DPRK.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사한 그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좋은 신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까 캐롤이 했던 질문하고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가끔은 아까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면 그것이 미국에게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시 주석이 우리 이 방에서 네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토스트 건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그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중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은 원합니다. 우리도 또 중국과 그 좋은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북한의 압력을 가하는 것을 원하고, 또 국제적인 규범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그 중국이 준수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과 그 좋은 관계를 갖고 또 좋은 그 동맹 의 중심이라고 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 박 대통령께도 내가 유일하게 요청했던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그러한 면에서 실패를 한다면 대한민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미국이 그러는 것처럼. 왜냐하면은 한국과 미국은 국제 규범과 또 국제 법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두 나라가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법이 또 규범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국가는 더 크기 때문에
That's not good for anybody, 이익을 including 얻는다든지 이런 것은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의 사이즈를 봤을 때 또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If they're able to 그렇기 act 때문에 만일 중국이 with impunity and ignore 뭐 rules 그냥 whenever 그 they 법을 please, that's 무시하고 not 자기가 good 원하는 대로 for 한다면 whether that's on 한국에도 도움이 economic 되지 않을 issues or 것입니다. security 경제 문제이든 안보 문제이든 마찬가지겠죠. again, I think there we have 그러니까 a shared 여기에 interest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as a consequence of the outreach that President Park has done. 박 대통령께서 그 많은 관계 개선에 그 노래를 했고 또 미국도 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일본과의 그러한 관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뭐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러한 그 미래지향적인 그 모든 국가 동북아시아의 모든 국가 내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 자녀들도 후세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하고의 어떤 그 새로운 분야의 그 협력, 이 새 지평을 여는 데는 예를 들면 뭐 기후 변화, 또 감염병, 뭐 우주 탐사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그거는 글로벌 이슈이기도 한데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어떤 그 공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은 어떤 새로운 어떤 첨단 기술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국이 뭐 그런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협력을 강화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스마트 그리드 같은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 그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든지 또 우주 분야에서는 한미 우주 협력 협정을 이제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든가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노력을 통해서 그 미국과 한국의 그 경제 동맹, 그 한미 FTA를 통해서 또 경제 동맹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 동맹이 고부가 가치 미래형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거로 기대를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